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조국이 드디어 사퇴를 했습니다. 저희 안방TV 잔치국수 먹기로 약속했잖아요. 10월 30일 6시에 잔치국수 그 다음에 8만 정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요 그 전업주부이자 또 가정에 매우 충실한 후배가 조국이 사퇴했는데 우리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밤에 만나서 삼겹살 구워 먹고요. 그러면서 맥주도 한잔 했습니다. 근데 어제가 좀 쌀쌀해가지고 감기가 옴팍 들었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후배가 절절한 심정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고 또 조국의 사퇴를 정말 당연한 거지만은 기뻐했는가. 또 우리가 조국의 사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또 그 당연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됐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참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저께 조국이 왜 사퇴했는가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하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글을 또 제가 여러분과 안방TV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째, 이 조국의 사태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그 다음에 민의에 대해서 오만했는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문재인은 정말 추락하는 날개가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레임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오리가요 힘을 잃고 그냥 뒤뚱거리면서 헛발질하는 것을 레임덕이라고 합니다. 뭐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이미 헛발질은 그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부터 문재인이 말하는 것은 전혀 먹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적폐청산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공무원이 문재인 정부에 이제 레임덕을 보고서 적폐청산에 깃발을 들거나 그 동조자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전 정권에서 정말 공무원들,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공무원들을 몰아가지고 한 묶음으로 몰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 레임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첫째는 경제입니다. 자영업자의 비명소리 여러분 귀에 들리실 겁니다. 수출을 하는 사람들의 한탄 여러분 귀에 쨍쨍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0대와 60대, 70대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일자리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고 앞날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미봉책입니다. 20대와 30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미래를 문재인 정권에 저당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주성을 밀고 나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엔 내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의 레임덕은 경제 폭망과 더불어서 가속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검찰을 이렇게 지지하게 됐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많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는 조국에 대해서 언제 조국을 말하자면은 버릴 것인가, 이 카드를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계산을 하고 날짜를 간택을 했듯이 윤석열에 대해서도 그렇게 간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의 이른바 윤중천 그 별장 접대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소스를 준 여권의 큰 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결국 밝혀질 것입니다. 모 신문에 속삭거렸겠죠. 야, 윤중천한테서 접대를 받았대. 윤석열이가.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야말로 없던 일이었습니다. 없는 일을 만드는 것이 좌파들의 특징입니다만 얼마나 다급했으면 윤석열 내쫓기, 윤석열 죽이기를 저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검찰에서의 내부의 반발 굉장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조국 사태를 통해서 검찰은요. 일종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즉 그동안의 검찰이 뭐 견찰이니 떡검이니 이런 것을 조국이라는 아주 절대적인 살아있는 권력과 싸움으로써 검찰은 존재 의의를 찾은 것인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조국에 대해서 이른바 스모킹 건이 드러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정경심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자꾸 소환 조사를 하면서 이른바 황후 출석을 말하자면 허락하는 이유는 뭘까요?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잡았습니다. 특히 조국의 자금 선에 대해서도 잡았기 때문에 어저께 조국이 여권에서 제시했던 3개의 날짜 가운데서 가장 빠른 날짜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물론 법무부에 말하자면은 국감도 있지만 뭐 그 정도 거짓말이야 밥 먹듯 한 게 조국 아니겠습니까? 위증죄. 저 대깨민들과 달좀들이 위증 아니라고 막 달려들면 또 조국은 거기에다가 페북을 올리면서 아주 흐뭇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검찰이 승기를 잡았다는 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좌파들의 완전한 몰락. 진짜 달의 몰락을 이제 우리가 노래로서 흘러간 유행가가 아니라 주제곡으로서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지 세력이, 어떤 진영이 힘을 얻으려면은 그 힘에는 상식과 진실과 성실성과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어제 저희의 블로그라든가 또는 안방TV에 대해서 노란 딱지를 마구 진짜 영상을 올리기 전부터 노란 딱지가 붙어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저들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들은요, 문재인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오만한지, 문재인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가리지 않습니다. 조국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인물인지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편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한 남자나 한 여자를 사랑할 때 그 여자의 단점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의 단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의 단점을 고치려고 하고 그의 단점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진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여러분 몰락했습니다. 사망 신고를 할 차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우파와 보수가 얼마나 건전하고 책임감 있고 양식 있는 세력인가를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제 보수의 시험대가 우리 앞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 이 시험대에 당당하게 오릅시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방TV.